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라이브 방송 주식라방 진행의 김민겸입니다.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7시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지수 자체만 봐서는 재미가 없었죠. 장중 내내 상승과 하락을 오가다가 결국에는 양지수 모두 약보합권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오늘장에서 거래소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가 좀 들어왔다라는 부분일 것 같은데 환율이 여전히 부담스럽죠. 오늘장에서 오전장 중에 1,350원까지 넘어서면서 좀 부담스러웠는데 막판 들어서 진정되면서 1,346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환율도 불안정하고요. 그리고 테마별로 섹터별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있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선 반도체 관련주,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AI 반도체 관련주들 흐름 나쁘지 않았고 우주항공 섹터, 그리고 원전 관련주, 화장품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2차 전지는 좀 소외됐다라고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이렇게 테마별로 좀 힘이가 엇갈린 시점 속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함께하는 대표님과 시장에 대한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식라방은 말 그대로 주식 라이브 방송입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요. 또 많은 분들이 이 50분 안에 함께해 주셔야지만 다양한 이야기들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하셔서 여러분들의 궁금증들, 고민들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희 방송만의 메인 코너이죠. 종목 간 라이브 배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딱 8개의 종목 들고 왔는데 이 8개 내에 또 오늘 함께 하시는 전문가님만의 원탑 종목이 있을 예정이거든요. 하지만 원탑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송 도중에는 다 풀어드릴 수 없기 때문에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꼭 한번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방송만의 메인 코너인 종목 간 라이브 배틀 대진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반도체 내에서 들고 왔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이 반도체 소부장, AI 반도체 쪽으로 오늘 좀 상승의 매기가 쏠렸던 것 같습니다. 일단 반도체 관련돼서 이슈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삼성전자가 HBM의 출하량을 2.9배 정도 증가할 계획이다. 이런 소식도 들려왔고요. 뿐만 아니라 한미반도체가 미국의 마이크론과 함께 장비 관련해서 개발을 착수하겠다, 계약을 하겠다 이런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관련돼서 오늘장에서 반도체뿐만 아니라 반도체 내에서도 소부장 그리고 AI 반도체 쪽 내에서 시세가 좀 쏠렸던 것 같은데 과연 반도체 내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워낙에 좀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략을 잘 세워가면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많이 올라간 종목을 봐야 될지 혹은 반도체 내에서도 좀 눌려있는 종목을 봐야 될지 이 네 가지 종목 내에서 매수 포인트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신재생에너지, 그 안에서도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 들고 왔습니다. 다음 달에 중국을 방문 예정인 재무장관, 미국의 이 재무장관 제닛 옐런 장관이 이 중국의 과잉 생산, 전기차 부분 그리고 태양광 부문에 있어서 과잉 생산이 지금 전 세계의 경제를 좀 왜곡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간밤에 미국에서 인페이지 에너지 그리고 퍼스트 솔라 등 태양광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눈에 띄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 국내 증시도 이 같은 소식으로 인해서 관련주들이 장 초반에 강세 흐름은 보였지만 장중에 좀 상승폭을 둔화시키고 마무리하는 종목도 있었습니다.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가 워낙에 사실 미래 성장 가능한 종목인 건 맞지만 주가가 그만큼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이 좀 이쪽으로 쏠리지 않을 것 같은데 과연 이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이 종목이 얼만큼 부각을 받을 수 있을지, 이 섹터가 시세의 연속성을 단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지 전문가님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우주항공 섹터 내에서 들고 왔습니다. 정부가 우주 개발 착수를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무려 9,923억 원 가까운 돈을 투자해서 달 발사선 그리고 달 착륙선 그리고 이 차세대 발사선 개발을 본격화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뿐만 아니라 오는 5월부터 우주항공청 개청이 되다 보니까 우주항공 섹터 오늘장에서 좀 들썩였던 것 같거든요. 과연 이 내에서도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우주항공 정말로 갈 수 있을지 전문가님과 함께 매수 포인트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앞서 봤던 8개의 종목 내에 오늘 함께 하시는 김동휘 전문가님만의 원탑 종목이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김동휘 전문가님께서는 단타로 정말 빠르게 수익을 잘 내주시죠. 오늘도 이런 단타로 빠르게 수익 낼 수 있는 원탑 종목 들고 왔기 때문에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어떤 종목인지 꼭 한번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김동휘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목요일 주식라방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사실 지수 자체만 봐서는 그리 재미있던 하루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양지수 모두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약보합권으로 마감을 했는데 테마별로 순환매는 굉장히 빨리 돌았죠. 과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내일장에선 어떻게 수익을 내봐야 될지 오늘 또 함께하는 전문가님과 시장에 대한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휘 전문가님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일주일 만에 우리 시청자분들 뵙는데 인사부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노인 전문가입니다. 최근 시장을 보시면 종목이 올라가는 것만 올라가고 조금 자기 종목이 안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일수록 좀 마음을 너무 급하게 쓰지 마시고 좀 엉덩이 무겁게 그리고 자기가 분석을 좀 잘하는 종목이나 뭐 모멘텀이 좋고 이런 종목들을 잘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여러분들 종목도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고 괜히 급하게 하면 부러지게 돼 있습니다. 저도 어쨌든 나이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다 보니까 얼마나 열심히 단타도 많이 하고 비중도 100%로 많이 하고 이러면서 경험을 해봤는데 결국에는 엉덩이 무겁고 좀 이렇게 진득하게 기다리시는 분들이 나중을 봤었을 땐 결국엔 수익률이 더 많이 쌓이고 계좌도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종목만 너무 올라간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자기 종목을 잘 보유하시면서 네, 그렇게 마음을 좀 천천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 전문가님께서 엉덩이를 좀 무겁게 갖고 시간을 가져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일 궁금한 거는 역시나 어떤 종목을 가지고 우리가 엉덩이 무겁게 기다려야 되는지 그 부분일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 시장의 흐름을 보자면 가는 종목만 가고 있습니다. 오늘장 같은 경우에도 한미반도체 정말 차트 흐름을 보면 무섭다 싶을 정도로 고점 부근에 있는데도 오늘장에서도 두 자릿수 이상 급등 양상을 보였고요. 그리고 그동안 좀 못 갔었던 제주반도체 3월 한 달 동안 내내 좀 눌리다가 오늘장에서 6거래일 만에 두 자릿수 이상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눌렸던 종목을 공략해야 될지 혹은 지금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는 종목을 공략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또 저희가 주식 라방이기 때문에 함께하는 노란톡방 안에 오셔서 어떤 종목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궁금증들 꼭 한번 남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시간은 이제 50분 제한되어 있는데 42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하단에 방법 나와 있는데 이 방법 통해서 함께하는 방에 들어오셔서 오늘장에 여러분들의 궁금증들도 남겨주시고 어떤 식으로 투자의 방향성을 가져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꼭 한번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우리 전문가님께서 앞서서 이런 시장 속에서는 우리가 좀 엉덩이를 무겁게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어떤 종목을 가지고 엉덩이를 무겁게 눌러야 되는지 그게 저는 네. 가장 궁금할 것 같거든요. 사실 뭐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엉덩이 무겁게 갖고 갔다가 네. 쭉쭉쭉쭉 빠지는 종목들도 있고 요즘은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의 관점인 것 같아요. 추격 매수를 하느냐 혹은 네. 눌려있는 종목을 공략하느냐 그 부분일 것 같은데 눌려있는 종목이 언제까지 눌려 있을지 맞습니다. 그게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근데 제 기준으로는 이제 2차 전지 쪽이 지금 음. 그나마 반도체 쪽으로 더 올라갈 여력은 남아 있는데 네. 그럼 이제 분할로 원래 반도체를 좀 밀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근데 요즘에 네. 순환매보다는 이제 워낙 그냥 딱 하나 거의 대장격인 애들만 움직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뭐 다른 반도체 주들이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이제 들고 계신 종목들은 좀 답답하실 거라는 좀 흐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 앞으로 뭐 사실 벌써 1월부터 지금 3월이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했을 때는 이제 24년도, 25년도의 외형 성장이나 아니면 공장 증설로 인해 2차 전지 쪽도 지금 정도 자리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시드를 최대한 이렇게 잘 눌러 담아가지고 모아두시면 지금의 한미반도체나 지금의 뭐 알테오젠이나 이런 종목들이 추후에는 이제 2차 전지 쪽이나 그런 쪽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아니면 반도체 쪽에서도 현재 유리기판 쪽에서도 안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어요. 오늘 좀 시원하게 올랐지만 제가 저번 주말에도 방에다 좀 분석을 해드린 게 있는데 유리기판 쪽이나 이런 쪽 애들을 좀 다시 선점을 해두시면 그렇게 좋은 결과를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2차 전지나 유리기판 쪽 이런 쪽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닥이나 코스피 지수가 지금 전혀 조정이 없이 오르고 있는데 차트 한번 보시면 그래도 상승 추세를 잘 따라가고 있고 제가 저번 주에 나와가지고 2,700선이 이제 지지를 받을 거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에 PC 지표 발표가 있는데 그 지표만 너무 나쁘지만 않게 나온다고 했을 때는 그래도 2,700 지키면서 금리 인하 전까지 뭐 최소 지금 미국이 6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6월 달까지는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조정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깊은 조정은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이나 대응하고 계시는 종목들 잘 이제 다듬어 가지고 6월 달까지 뭐 한 5월 전까지만 잘 마무리하시면 결국엔 좀 좋은 결과를 찾아올 것 같고, 그리고 막상 조정장이 오더라도 결국엔 또 올라가는 섹터, 실적이 올라가는 거나 뭐 좋은 기업 내용이 있는 애들은 장을 받쳐줘야 하기 때문에 잘 올라가거든요. 그런 쪽으로 조금 이제 공부를 좀 잘 해두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시장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짚어주시고 이럴 때는 우리가 좀 더 공부를 해보면서 시장에 대해서 좀 대응 전략을 찾아봐야 될 것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시장이 제가 느끼기에는 최근에 정말 지치고 답답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지수는 움직여야 되는데 지수 안에서는 큰 종목이 지수 대비해서는 이 종목 가운데서 상승하는 종목 대비 하락 종목의 개수가 더 많다 보니까 이게 장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올라가는 종목들은 쭉쭉 올라가기 때문에 내 종목은 왜 그 종목이 아닐까라는 또 그런 의구심도 가질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종목 선별을 좀 잘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일단 오늘 함께하는 우리 김동희 전문가님께서는 종목을 정말 잘 선택해내십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2주 전 저희 방송의 공략주였던 것 같습니다. 원탑 종목이었는데 이 종목도 단기간에 또 시세 들이면서 우리에게 17% 넘게 수익을 드렸고요. 뿐만 아니라 파로스 아이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단 2거래일 만에 10% 넘게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을 드렸는데 이런 종목 나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함께하는 방에 오시기만 한다면 기다리기만 한다면 여러분들께 이런 종목들 선물처럼 드리고 있습니다. 나도 시장이 어렵고 계속해서 가는 종목만 가는 것 같지만 이런 시장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한번 투자해보고 싶다. 투자하면서 수익까지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방송 시간 약 37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단에 지금 방법 나와 있죠. 이 방법 통해서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신 후에 오늘장에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같은 원탑 종목도 챙겨가시고 또 안에 계시기만 한다면 우리 김동희 전문가님 정이 넘치십니다. 파로스 아이바이오 같이 단기간에 단 2, 3거래일 만에 10% 넘게 급등세를 연출할 수 있는 이런 종목 선물도 꼭 한번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시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저는 시장보다 더 궁금한 게 종목일 것 같습니다. 역시나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오늘도 저희 좀 기대를 잘 충족시키시는 것 같아요. 워낙에 우리 전문가님께서 단타로 수익을 잘 주시기 때문에 파로스 아이바이오 같은 경우에 단 2, 3거래일 만에 10% 넘게 수익을 드리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 방송의 원탑 종목이었거든요. 단기간에 또 시세를 주면서 17% 이상 수익을 드렸습니다.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할까요?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20만 원대 넘기고 사실 힘이 있는 종목이라고 하면 더 갔어야 되는데 네. 장 초반에 좀 많이 저항을 맞더라고요. 그래서 20만 원에 저항을 했고 정리를 했고, 근데 이 종목은 다시 한번 공략을 해야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 상승 추세를 맞춰서 지금 갈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했었을 때는 현재 뭐 수익을 내고 나왔지만 다시 한번 이 노란색 선인 21선 정도 닿았을 때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고 다시 한번 공략을 해서 이번에는 정고점까지 홀딩을 한번 해봐야죠. 왜냐하면 삼성 계속 이제 인수를 피인수 한다 만다 하면서 어쨌든 엔젤 로보틱스 상장 전까지 좀 올라갔던 거고, 그러고 나서 엔젤 로보틱스도 지금 시세가 잘 나왔죠. 잘 네. 나왔다가 죽었는데 좀 죽어 있다 보면 결국에 성장주 애들은 이제 밸류를 좀 얻고 이제 프리미엄을 주잖아요. 프리미엄을 준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24만 2천 원을 저기 넘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방에 같이 들어오셔서 여기 21선에서 같이 이건 한번 매수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얼마 안 남았어요. 내일 당장에도 올 수가 있고. 그리고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17% 넘게 수익을 드렸지만 네. 내일 당장 우리가 공략을 해봐도 좋을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들어도 될까요? 맞습니다. 왜냐면 계속 로봇 쪽 관련해서도 뭐 얘네가 지금 이적 보행인가 뭐 네. 두팔 이거 했다고 해서 조금 시세가 나왔다가 죽었는데 뭐 그런 거 관련하고, 그리고 삼성전자랑 언제 이제 지분을 바로 가지고 올지, 그쵸? 뭐 그 사명 변경 이슈가 언제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라서 그런다고 했었을 때는 뭐 20일 정도 선이면 뭐 눌리더라도 부담이 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같이 21선에서 이제 내일이나 뭐 내일 모레 정도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1선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기다려 봐야죠. 기다려 보면 이번에는 20만 원을 넘어서, 보통 이런 좀 특정한 가격 단위를 넘어서 시원하게 달리잖아요. 그러면
이 20만 원대, 2만 원대를 넘어가면 30만 원대, 뭐 3만 원대는 금방 가요. 금방 가는데 여기 이 구간만 넘기면 되는데 지금 이 구간이 넘기기가 굉장히 힘든 구간인데 제 생각에는 삼성전자랑 된다고 했을 때는 바로 넘길 것 같거든요. 넘기고 슈팅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조정이 좀 올 것 같아서 천천히 차근차근 같이 공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얘는. 네, 일단 이렇게 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서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수익률표 보시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저희 방송 공략주였습니다. 원탑 종목이었는데 이 종목도 역시나 시세를 내주면서 17%가량 우리에게 수익을 드렸지만 현 시점에서 우리가 내일 당장 공략해도 좋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내일 언제 공략을 해야 될지 그리고 내일 시장에 따라서 우리가 또 접근 방법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종목 나도 내일부터라도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대응해보고 싶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일단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좀 밀어주고 있다 보니까 이쪽에 대해서는 로봇 내에서도 대장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종목 나도 한번 같이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방송 시간 오늘도 짧습니다. 매주 목요일 날 딱 하루만 나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함께하는 노란톡방 안에 오셔서 오늘장에서 받아갈 수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내일 함께 하셔서 공략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방송 시간은 약 33분밖에 남지 않았고요. 하단에 지금 방법 나올 겁니다. 이 방법 통해서 노란톡방 안에 오셔서 오늘장에서 어떤 종목 줄지 방법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하단에 방법이 나올 텐데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 노란톡방 안에 오셔서 오늘장에서 주시는 종목과 함께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타점까지도 꼭 한번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외에도 다른 종목으로도 또 수익을 주셨습니다. 정말 많은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느낌으로 단타 느낌으로 또 주신 것 같은데 파로스 아이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단 2, 3거래일 만에 10% 넘는 수익을 드렸거든요. 이 종목은 어떻게 공략을 하게 되신 걸까요? 파러스 아이바이오 같은 경우는 10% 정도 수익을 드렸는데 사실 조금 아쉬운 종목이긴 해요. 다 왜냐면 아쉽대요. 이거는 제가 네. 차트 분석을 너무 잘 해놨는데 네. 수익을 이때 꼬리를 달 때 이때 못 참고 이거 또 죽는 거 아닌가 싶어서 놔줬더니만 급등을 하는 거예요. 급등을 하는 건데 그래서 목표가가 제가 보기에는 전고점을 넘길 것 같거든요. 제가 왜 자꾸 전고점을 넘길 것 같다 그러냐고 하면 차트 분석을 좀 잘 하시다 보면 결국에는 차트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파로스 아이바이오 같은 경우가 과거에 이 상한가를 여기서 연속으로 거의 3번이나 갔어요. 3번이나 가면서 매집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많이 들어왔고 이때 장대 양봉으로 막았을 때가 가장 많은 또 이제 거래량이 들어왔고 그 이후로 거래량을 보시면 쭉 눌려 있었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지금 올려주고 있는 와중인데 얘도 지금 아마케에서 발표 일정이 있어요. 일정이 있고 그리고 엔비디아가 지금 신약 개발 AI 그리고 정부에서도 지금 밀어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다고 했었을 때는 단발적으로 끝날 이슈는 아니고 이렇게 신규 상장주들이 TF나 루닛이 이렇게 신규 상장 이 자리가 여기 넘어주고 나서 주가의 흐름이 어땠어요?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잖아요. 올라왔고 근데 TFE만 그런 게 아니고 루닛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의료 AI 쪽 관련 이런 섹터 애들도 여기서 고점을 넘기고 나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파로사이 바이오도 지금 시가총액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2천억대밖에 안 돼가지고 충분히 3천억, 4천억대까지 충분히 올릴 수가 있죠. 힘을 쓴다고 했을 때는. 그래서 사실 일정에 대해서 일정이 있다고 해서 주가가 오르는 건 아니지만 일정 플러스 정부의 정책과 엔비디아가 조금에 묻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엔비디아와 실제로 좀 협업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하고 있어서 혹시나 지금 오늘 5일선을 맞았어요. 그리고 매동을 보니까 외국인들이 좀 샀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내일 조금 다시 한번 잡아본다고 했을 때는 2만 원을 뚫어준다고 했을 때는 얘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어떻게 보면은 이론이 같죠. 이 가격대를 잘 넘겨주면 돼요. 근데 이 가격대 넘기기가 오늘 Y스캔도 마찬가지예요. 2만 원대 그 안착을 했으면은 더 강하게 올라가는 건데 결국에 무너졌거든요. 그 시간 외에서도 좀 무너지고 이제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고 했었을 때는 이 내일 잡아서 2만 원대를 어떻게 하나 보고 좀 수익을 내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파로스 아이바이오에 대한 도움 말씀도 주셨는데 이 종목도 역시나 제가 느끼기에는 단기간에 어떻게 이렇게 수익을 많이 뽑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좀 아쉽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전히 먹을 만한 구간은 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수익률표 보시면요. 매주 우리 전문가님은 나오실 때마다 수익률을 갱신하십니다. 우리에게 한 자릿수 수익률이 아니라 두 자릿수 이상 급등세를 연출한 그런 종목들만 우리에게 드리고 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단기간 동안에 17%나 우리에게 급등을 하면서 수익을 드렸고요. 파로스 아이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2, 3거래 만에 10% 넘게 큰 수익을 드렸죠. 이렇게 수익을 드릴 때마다 두 자릿수 이상은 기본입니다. 두 자릿수 아니면 수익으로 취급도 안 해주시는 전문가님인데 나도 이런 전문가님과 함께 수익 한번 확실하게 보장받고 싶다. 시장이 참 어렵잖아요. 최근 시장의 흐름을 보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참 막막한 것 같습니다. 정말 주식 투자 그만둘 수도 없고 정말 답답하고 지루한 장인 것 같은데 이런 시장 속에서도 나도 수익 나는 종목 한번 알아보고 싶다. 단기간 동안에 수익 한번 또 빨간불 계좌에 반짝반짝 켜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 또 저희가 기회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 김동희 전문가님께서는 단타도 잘하시고요. 또 중장기적으로도 안정적으로도 수익을 잘 주시는데 이렇게 다 잘하시는 전문가님과 함께 이번 주에도 한번 수익 누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방송 시간 오늘도 약 29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단에 방법 나와 있죠. 이 방법을 통해서 들어오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장 속에서 좋은 종목 선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저희 방송 공략주였기 때문에 노란톡방 안에서만 이렇게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목표가 등 다양한 전략 제시해드렸죠. 이런 종목의 대응 전략까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하단의 방법 통해서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시장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또 종목 가운데 리뷰도 해봤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 방송의 메인 코너일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이 내일장에서 시세의 연속성을 더 가지고 갈 수 있을지 그 부분이 관건이 될 것 같은데 바로 한번 첫 번째 대결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반도체 관련주 내에서 두 종목 들고 왔습니다. YC캠 vs 고영 이렇게 두 종목 들고 왔는데 두 종목 가운데서는 어떤 종목이 좀 더 좋을까요? 저는 YC캠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고영도 물론 좋지만 네. 좀 더 속도감이 좀 더 빠르지 않을까. 음. 지금도 많이 올라와 있긴 해요. 네. 올라와 있는데 요즘 엑시콘 차트를 보시면 그리고 지금 YC캠 그리고 엑시콘 차트를 보시면 엑시콘도 올라온 상태에서 올라온 네. 상태에서 보면 올라온 상태에서 보면은 여기가 신고가를 쓰고 나서 다시 한번 좀 강하게 올라오긴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엑시콘 차트예요. 엑시콘 차트를 이렇게 한번 봐볼까요? 그러면 엑시콘의 역사적인 신고가를 이때 쓴 거거든요. 이때 쓰고 나서 많이 눌렸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그 이후로 거의 17,000원이 3만 원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YC캠을 한번 이제 다시 한번 보시면 지금 신고가를 썼어요. 오늘 썼고 충분히 눌리겠죠. 눌린다고 했었을 때 의심을 품지 마시고 그냥 적당한 가격에 잘 모아서 타이밍은 항상 100% 맞출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고영보다 얘를 승리를 드렸던 이유는 단기로 보시는 게 아니고 얘 같은 애들은 이렇게 여기 지지 라인 같은 데를 뚫렸을 때나 아니면 지지를 보여주면 이 정도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사신다고 했었을 때는 혹시나 얘가 또 이렇게 강력하게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면 네오셈, 엑시콘, 뭐 지금 YC캠 다 시총이 비슷비슷해요. 근데 YC캠 같은 경우는 사실 적자 기업이긴 합니다. 적자 기업이긴 한데 요즘에 이 AI 쪽 워낙 이제 프리미엄을 많이 주다 보니까 이렇게 강한 흐름이 나오는 건데 그런다고 했었을 때는 제 생각에는 신고가를 쓰고 나서 거래량을 터뜨리고 나서 이렇게 좋은 재료들을 납두고 다시 한번 강한 상승이 나올 것 같거든요. 고영은 뭐 3D 이제 검사 장비로 세계 1등입니다. 세계 1등인데 차트를 보시면 조금 무거운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주식들은 빠른 것보다는 사두시면 자연스럽게 적어도 여기 왜냐면 얘네가 지금 로봇 쪽도 묻어 있거든요. 로봇 쪽도 묻어 있고 그리고 3D 검사 장비가 이제 진짜로 수주가 점점 막 삼성전자나 이런 쪽으로 많이 된다고 했을 때는 천천히 우상향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종목이라 저는 YC캠을 속도감이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YC캠을 하시는 게 더 좋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네. 근데 YC캠 같은 경우는 당장 그럼 내일장에서 매수를 해도 되나요? 얼만큼 빨리 갈 건지 사실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하거든요. 네, 빨리 가는 건 근데 이제 매수를 하고 나서 빨리 네.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일 당장은 아니고 네. 왜냐면 이틀 동안 좀 많이 달렸어요. 음. 오늘도 거의 20%까지 올라가긴 했는데 네. 그렇다고 했었을 때는 사실은 조금 오늘 꼬리를 마이너스 7% 정도 좀 많이 단 거거든요. 네. 그러면 좀 눌렸다가 지금 시간 외에서도 좀 빠졌어요. 빠져가지고 아무래도 2만 원대 라인에 딱 걸려서 좀 19,000원, 18,000원, 뭐 17,000원 정도까지는 봐야 얘가 오늘 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사람들이 언제 가장 괴로워요. 아, 2만 원 지켜줘야 되는데 막 지켜줘야 되네. 18,000원은 지켜줘야 되는데 네. 막 하다가 18,000원도 깨져 막 17,000원 이제 손절 나올 때 저희가 사면 되는 거거든요. 그쵸. 손절 나올 때쯤이 딱 17,000원 언저리예요, 보통. 그럼 사람 17,000원 언저리까지 우리가 좀 기다렸다가 매수 타점을 잡아보자라고 들으면 될까요? 네, 맞죠. 그러면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대결 마무리가 됐습니다. 두 종목 가운데서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단기적으로 빠르게 움직일 만한 종목이 YC캠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7,000원 언저리를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좀 눌리게 된다면 최근에 워낙에 좀 빠르게 올랐기 때문에 좀 눌려야지만 우리가 타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종목 나도 한번 타점 제대로 알아보고 싶다. 이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기회 드리고 있잖아요. 함께하는 노란톡방 안에 오셔서 이 종목 어떤 식으로 대응해 봐야 될지 이 종목 정말 과연 매수 타점이 왔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종목들이 타점을 주지 않고 빠르게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장중 변동성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내일 장중부터 이런 종목들 한번 함께 대응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하단에 방법이 나와 있을 텐데요. 이 방법 통해서 들어오셔서 여러분들도 또 이런 종목에 대한 전략도 받아보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가 라방이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의 참여도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란톡방 안에 오셔서 참여를 해주시면 더 알찬 방송 꾸려나갈 수 있거든요. 궁금증들 뭐 다 상관없습니다. 어떤 부분이 궁금하다, 이 종목 정말 갈까요? 등등 이렇게 여러분들의 고민들, 궁금증들 함께하는 방에 들어오셔서 남겨주시면 되시니까요. 지금 바로 방송 시간 약 23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제 왼편에 QR 찍고 지금 바로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두 번째 대결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도 역시나 반도체 관련주 들고 왔는데 네. 두산 테스나 vs 제주 반도체 들고 왔습니다. 사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전문가님이 뭐 제주 반도체로 거진 뼈를 발라 먹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수익을 참 많이 냈습니다. 2월 내내 좀 수익을 낸 것 같죠. 12월부터 시작해서 2월까지 이 종목으로만 100% 넘게 수익을 드렸는데 네. 3월에 좀 제주 반도체가 주춤하다가 오늘 장에서 두 자릿수 이상의 급등세를 보였는데 이 종목 여전히 유효할까요? 전 제주 반도체는 아니에요, 오늘. 오늘 승리는 두산 테스나입니다. 네. 저는 워낙에 제주 반도체로 수익을 많이 주셨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오늘도 다시금 제주 반도체일 줄 알았어요. 제가 제주 반도체는 보던 자리가 있었는데 그때도 사실 이전에도 100% 넘게 수익을 줬던 그 구간이 네. 고점이었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제 기준으로는 한 21,000원 딱 그 갭을 메꾸는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서 그냥 올라가 버리는 바람에 조금은 뭐 아쉽게 속으로 굉장히 아쉬운데 아쉬워서 저는 이제 안 올라간 종목을 안 올라간 네, 종목, 안 올라간 두산 종목을- 테스나를 픽하겠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번에 갈 수도 있는데 매물대가 많긴 해요. 여기 보시면 매물대가 조금은 많아가지고 뭐 가장 강력한 모멘텀이 붙는다고 하면 온디바이스 AI 쪽으로 붙는다고 하면 바로 그냥 뚫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여기서 계단식으로 좀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이 처음부터 공략할 때부터 네. 금양 차트랑 항상 비교해드리면서 결국에는 5만 원은 한번 언젠가 볼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아직까지도 올라가려면 많이 남아있죠. 남아있고 그래서 제가 오늘 승리를 준 두산 테스나는 현재 상승 채널을 잘 그리다가 조정을 꽤나 많이 받았어요. 다른 반도체 주들과는 다르게. 왜냐면 얘가 사실 AI 쪽보다는 네. 삼성전자 향, 후공정 향이 좀 강해요. 그래서 어제 오늘 좀 올라온 이유는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 HBM 쪽으로 엔비디아가 통과가 된다고 했었을 때는 가장 그때 가파르게 올라갈 게 저는 두산 테스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직 일정이 어쨌든 남아있고 기대감도 남아있다 보니까 지금 저번에 올라왔던 그 구간을 이 HBM이라는 이제 엔비디아가 삼성전자 거를 허락을 해준다고 했었을 때는 이거 시원하게 넘길 거거든요. 시원하게 여기 넘겨서 가는 건데 그리고 두산 테스나가 사실 온디바이스 AI 모멘텀도 있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이 잘 팔릴 때 굉장히 주가가 잘 갑니다. 그래서
이때 상승 채널을 잘 만들면서 올라온 건데 이때 다른 반도체주들은 다 죽었어요. 다 죽었는데 이 실적도 잘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온 거라서 그리고 보시면은 지금 정배열로 바뀌었습니다. 이 주가 이동 평균선이 가장 밑에 2년선이 깔려 있고 나머지 이제 1년선이 올라오고 슬슬 정배열로 바뀌는 구간이 와요. 구간이 온다고 했었을 때는 지금 상승으로 이끌면서 5일선이 가장 위로 올라오는 구간이 온다고 했을 때는 그때 좀 그 시기가 제 생각에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를 이제 뚫었을 때라고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 물량만으로 엔비디아가 지금 다 못한다고 해서 삼성전자 물량을 무조건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게 조금 이게 판단이 좀 시장의 지배적인 거라서 저도 근데 엔비디아 쪽을 아마도 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고 지금 두산 테스나를 승리를 줬고 모아간다고 했었을 때는 진짜 후공정 쪽으로 얘네가 평택에 또 있어요. 네. 그런다고 했었을 때는 삼성전자랑 굉장히 좀 연관이 많죠. 네, 그래서 그리고 네, 맞습니다. 지금 차트 흐름을 봤을 때도 지금 단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저점을 계속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봐도 될까요? 네, 그런 부분도 괜찮고 네. 그리고 워낙 회사 요즘 두산 그룹 쪽이 밸류업이 좀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두산 요즘 차트 보시면은 네. 굉장히 가파르고 그런다고 했을 때 두산 쪽 뭐 오늘 SFA 반도체도 두산에 인수된다고 해서 오늘 조금 그런 이슈가 아직 다 마무리는 되진 않았지만 오늘 어쨌든 시세가 좀 나왔었고 두산 로보틱스가 두산 쪽이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강하게 올라가잖아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최근에 흐름이 좋았고 그래서 이제 두산 테스나가 자기들의 그 재료가 모멘텀이 개화를 했을 때는 이렇게 두산처럼 저는 강하게 쏘아 올릴 것 같거든요. 얘는 쏘아 올리는 게 거의 지금 저점에서 한 70% 80% 가량 쏘아 올렸어요. 올렸으니까 두산 테스나도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대결까지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반도체 관련주 내에서 두 종목을 들고 왔는데 최근에 많이 올랐던 혹은 지금 좀 주가가 고점에 있는 제주반도체보다는 두산 테스나를 선택한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제주반도체는 우리 전문가님이 이미 100% 넘게 수익을 드렸는데요. 지금 보는 부분보다 좀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제주반도체보다는 두산 테스나를 선택하셨습니다.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향 후공정이 강하기 때문에 엔비디아 쪽으로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두산 이 기업 자체가 밸류업으로 좀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수혜까지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제일 궁금한 거는 이런 종목들의 타점일 것 같은데 저희가 오늘은 장이 마감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 자리에서 열심히 이 종목 어느 타점에서 보세요라고 해도 내일 장중 실시간 대응만은 못할 것 같습니다. 내일 장중에 한번 이런 종목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대응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오늘 또 기회 드리고 있잖아요. 방송 시간 17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단에 방법 나와 있을 텐데요. 이 방법 통해서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오늘도 꼭 한번 알찬 정보들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방송에서 오늘도 역시나 원탑 종목 들고 왔는데 원탑 종목에 힘이 좋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저희 방송의 원탑 종목이었는데 이 종목도 단기간 동안에 17%나 넘게 수익을 드렸고요. 이뿐만 아니라 또 노란톡방 안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파로스 아이바이오 같이 이렇게 갈만한 종목에 대한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단 2, 3거래 만에 10% 넘게 수익을 드렸는데 이런 종목 나도 궁금하다, 한번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또 매번 오시는 게 아니죠. 이번 주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함께하는 노란톡방 안에 오셔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앞으로의 시장 속에서 꼭 한번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단에 방법 나올 텐데 이 방법 통해서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세 번째 대결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에너지 쪽 들고 온 것 같은데 두 종목 가운데서는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두 종목 모두 다 좀 일단 빠지진 않고 오늘장에서 버텨줬던 종목들인 것 같거든요. 네, 아무래도 그래도 상한가를 간 네. SDN이 저는 승리를 주겠습니다. 오, 상한가 갔기 때문에 주신 걸까요? 맞습니다. 왜냐면 테마에서는 대장주가 올라가면 따라 올라가고 내려가면은 같이 내려가고 하는 거라서 대장주를 따라가야죠. 그리고 SDN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상한가를 가서 들고 나온 거긴 한데 네. 좀 차트적으로 보시면 이게 저항이 이제 내일 결정이 돼요. 내일 어떻게 될지. 내일 꼬리를 달고 내려오는지 아니면 내일 몸통을 여기 지금 고점끼리 추세를 연결한 라인이거든요.
제가 좀 공략을 할 때는 항상 추세 전환이 된 걸 드려요. 이렇게. 근데 오늘 SDN 같은 경우는 제가 타점을 드리긴 했는데 안 왔다가 가지고 공략을 못했지만 당일 단타 느낌은 괜찮지만 이렇게 장투로 보실 때는 이렇게 추세가 눌려 있는 애들은 별로 하면 결과가 좀 안 좋아요. 뭐 추세를 돌려서 올라오는 애들일 수도 있는데 근데 확인이 되고 하는 게 낫죠. 그런다고 했을 때 아직 이 추세선 닿으려면 좀 남았죠. 그러니까 이 추세선을 뚫고 과연 얘가 어떻게 돼주냐가 중요하거든요. 추세선을 뚫고 나서 이 빨간색 몸통을 세워주면 그 다음에 눌렸다가 추세를 좀 뚫고 내려와요. 그렇지만 결국에 추세를 뚫은 몸통을 보여줬으면 다시 한번 추세를 뚫으러 올라옵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그게 2파예요.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제 여기를 1파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다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는 파동이 N자 파동이면서 2차 파동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일이 좀 중요한 자리다. 내일 어떻게 어떤 봉을 세워주냐에 따라서 이 주식을 공략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좀 결정이 됩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내일 제가 추세를 그린 선을 뭐 제가 내일 얘는 장중에 한번 보내드릴게요. 얘가 어떻게 뚫고 나왔는지 아니면 눌렸는지. 뚫고 나왔을 때는 이런 식으로 차트가 움직였을 때 이 정도 타점이면 다음번 2차 파동을 여러분들이 2차 파동을 드시면 적어도 30% 이상의 파동을 드시는 거거든요. 왜냐면 1차 파동이 지금 40% 정도 파동으로 올라온다고 했을 때 다음번 2차 파동은 그와 같거나 그것보다 더 높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일 한번 얘는 제가 체크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대결까지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 두 종목 들고 왔는데 일단 오늘 장에서 힘이 강했던 상한가까지 말아 올렸던 SDN을 선택하셨습니다. 역시나 이런 테마성 종목 가운데선 대장을 좀 선택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특별히 내일 장중에 우리가 이 종목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혹시라도 공략할 만한 타점이 있다면 노란톡방 안에서 또 전략까지 드린다라고 했거든요. 이런 종목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또다시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종목의 타점까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방송 시간 또 13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또 함께 할 수 있는 방에 오셔서 앞으로의 시장 속에서 당장 내일부터라도 이런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방법 나와 있죠. 이 방법 통해서 들어오셔서 오늘 장에서 받아갈 수 있는 종목 선물들 꼭 한번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네 번째 대결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는 우주항공 섹터 내에서 들고 왔습니다. 컨택 vs 세트레가이 이렇게 두 종목 들고 왔는데 네. 두 종목 가운데서는 어떤 종목이 좀 더 좋을까요? 세트레가이가 훨씬 좋습니다. 오, 훨씬이라고 하면 네. 이유가 있겠죠? 뭐 매집도 잘 돼 있고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대주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이제 우주 쪽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강력하니까 걔네들과 이제 협업, 뭐 연동을 통해서 더 주가가 괜찮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고 배우실 게 있어요. 제가 방금 SDN에서 추세를 얘기를 했잖아요.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는 지금 추세를 둔 자리가 어디예요? 이 자리죠. 이 자리가 확인된다고 했었을 땐 제가 여러분들이 그럼 SDN도 여기를 1차 파동으로 보시고 주가를 이렇게 만들다 보면 여기서 공략을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제가 약 한 40% 정도 수익률을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올라간 파동이 2차 파동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뭐 수익률이 한 30%, 35% 정도 되는데 더 볼 수도 있는 섹터죠. 섹터니까 충분히 30%에서 40% 정도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섹터고 그리고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는 지금 추세 전환이 됐고 모멘텀도 좋으니까 그냥 물리더라도 이런 애들은 그냥 물리더라도 그냥 사야 돼요. 사면서 그냥 근데 기다리는 거 좀 싫어하시니까 자리를 잘 잡아서 사긴 해야 하지만 자리 재다 보면은 안 사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죠.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 기준으로는 항상 그냥 내가 좋아하는 종목이고 내가 좀 분석을 잘하는 종목이라고 하면 그냥 마이너스 뭐 7%, 14% 정도 맞을 거 생각하고 그냥 사시는 게 가장 마음이 편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 세트레가이는 사도 되는 섹터고 편안하게 뭐 근데 사실 가장 편안한 자리는 저는 21선이 매매할 때 가장 편하거든요. 그래서 21선 같은 거 맞을 때 이렇게 노란색 선 아직 올라오진 않았지만 이제 조정 받으면 한 이 정도 올라오겠죠. 이 정도 자리에서 사시는 게 가장 저는 마음 편안하게 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네 번째 대결까지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지막은 우주항공 섹터 내에서 들고 왔는데 두 종목 가운데서는 우리 전문가님께서 세트레가이를 나는 이 종목을 픽한다라고 했습니다.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에는 매집도 잘 되어 있고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인수를 했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오다 보니까 훨씬 더 재료적으로도 풍부하고 기술적으로도 좋은 것 같죠. 이 종목의 대응 전략까지 받아보고 싶다. 우주항공 관련해서
있어서 확실히 정부가 밀어주는 섹터이다 보니까 관련주들이 오늘장에서 들썩였는데 이런 종목에 대해서 한번 전략까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 또 저희가 기회 드리고 있잖아요. 함께하는 노란톡방 안에 오셔서 꼭 한번 전략까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전에 수익률표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표 보시면요. 우리 김동희 전문가님께서는 단타의 귀재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일단 제주반도체 정말 원탑 종목이죠.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뼈를 발굴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월부터 2월 동안에 계속해서 주가 상승이 가파르게 보였던 게 바로 제주반도체였는데 이때 우리에게 100% 넘게나 수익을 드렸고요. 뿐만 아니라 오늘장에서도 이번 주에도 수익을 내셨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저희 방송의 공략주였는데 이 종목도 17%나 넘게 수익을 드렸고 파로스 아이바이오 같은 경우는 노란톡방 안에 계신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돈 일절 받지 않고 드렸는데 2, 3일 만에 또 10% 넘게 수익을 드린 종목이거든요. 이런 종목 궁금하다. 나도 오늘장의 원탑 종목으로 꼭 한번 수익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도 방송 시간 8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제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같이 갈만한 종목 선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우측 하단에 QR 찍고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잠시 후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이 원탑 종목에 대한 힌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제가 들고 온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요즘 반도체 관련주 쪽에서 워낙 특정 종목들만 움직이다 보니까 좀 빛을 못 발하고 있지만 결국엔 나중에는 빛을 발할 수 있는 종목이고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가 이제 다시 이제 실적이 호전이 되고 분기별 실적 전망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고 그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앞으로 뭐 자율주행이든 온디바이스 AI 모멘텀이든 이렇게 다 붙을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이 기업 자체가 웨이퍼 테스트 및 패키징 테스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웨이퍼 테스트 쪽 매출이 가장 강하죠. 가장 강하고 주요 고객사로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근데 SK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향이 좀 더 강해요. 강하고 삼성전자의 이제 온디바이스 AI 쪽으로 뭐 모멘텀이 좀 일어난다. 그래서 온디바이스 AI 쪽 모멘텀이 일어났었을 때 이 종목이 좀 많이 갔었거든요. 갔었다가 지금 훨씬 밑에서 조정받은 자리에서 주가가 여기 위에 있었다가 지금 좀 밑으로 내려왔어요. 내려온 상태고 요즘 뭐 HBM 뭐 AI 아니면 힘을 못 쓰다 보니까 그래도 테마가 돌면서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다시 한번 세게 올라와요. 올라오고 평택의 신공장, 평택이면 삼성전자랑 굉장히 가깝죠. 그래서 지으면서 삼성전자 향 주가 상승을 많이 했었고 설비 투자로 좀 막대한 자본을 지출했는데 그렇다고 했었을 때는 다시 한번 걷어들이는 시기가 오겠죠. 시기가 온다라고 했었을 때는 실적이 올라가고 실적이 올라가면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쪽으로 사실 뭐 요즘엔 별로 관심은 없지만 사실 삼성전자나 현대차랑도 이제 협업을 하기로 이제 맺었고 그리고 삼성전자랑 뭐 테슬라, 뭐 독일, 중국 여러 가지 차량용 반도체 쪽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있잖아요. 전장 쪽으로. 그런다고 했었을 때는 이렇게
차량용 CIS 시장 규모 추이가 23년도가 지금 이때예요. 이때인데 이때에 비해서 거의 약 1.8배씩, 뭐 1.5배씩 정도 이렇게 증가가 되거든요. 연별로. 근데 원래 이 모바일 CIS 때문에 이제 온디바이스 AI 쪽으로 엮인 건데 이 실적은 사실 별로 증가가 안 돼요. 증가가 안 되지만 이 실적이 중요하고, 그리고 국내에서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협력을 더 돈독하게 하고 차량용 반도체를 이제 수주를 한다고 했었을 때는 이 종목에 뭐 텔레칩스나 칩셋 미디어나 차량용 반도체 쪽도 있지만 이 종목이 저는 좀 더 어떻게 보면 지금은 그렇게 연관이 안 돼 있지만 어떻게 연관을 시켜가지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고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좀 고점을 얘도 신고가를 한번 썼어요. 신고가를 쓰고 나서 신고가를 쓴 종목이 가장 또 힘이 강한 종목인 거 아시죠? 그러면 여기 상승 채널을 잘 맞다가 지금 조정을 받았는데 조정을 받은 자리가 그래도 고점에서 잘 저항을 받았어요. 이 고점 저항을 잘 받았고 지금 그다음에 주봉을 보시면 월봉이랑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얘도 채널이 잘 보여요. 채널이 잘 보여서 이 채널이 깨졌다가 다시 한번 이제 채널을 다시 만드는 중이거든요. 만든다고 했었을 때는 적어도 이 신고가를 넘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일봉상 보시면 이제 이 가장 밑에 있는 선이 2년선. 그래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고 나서 모멘텀이 붙었을 때 주가의 흐름이 진짜 강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사실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오더라도 역배열이었어. 그래서 힘을 많이 못 받아. 힘을 많이 못 받아도 워낙 실적이 좋고 삼성전자 쪽으로 묶여 있어서 이렇게 잘 올라온 거고, 지금 조정을 받은 자리에서 다시 올라오는 상태인데 여기서 지금 이 자리는 이때보다 훨씬 좋아요. 왜냐면 여긴 역배열이었고 지금은 정배열로 바뀐 상태에서 주가가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했어요. 추세 하락도 여기서 지금 끊어졌고, 그래서 원탑 종목으로 여러분을 드리는 이유가 천천히 좀 보셔도 되는 종목이고, 그리고 삼성전자랑 이제 엔비디아랑 후공정 관련해서 이슈가 있다고 했을 때는 얘는 정고점을 뭐 당일에도 뚫으러 갈 수가 있어요. 조금만 올려둔다고 했었을 때는 그 이슈가 나오면 정고점 뚫고 얘도 한 7만 원, 8만 원대 보러 가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원탑 종목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원탑 종목에 대한 힌트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장의 원탑 종목 같은 경우는 반도체 관련주 내에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차트 흐름을 보면 지금 추세 하락도 끝난 종목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이슈가 나오게 된다면 이 종목 전고점까지 트라이 될 수 있을 만한 종목일 것 같은데, 역시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종목명 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우리가 이 종목을 공략하는지 그 부분에 따라서 수익률은 정말로 다를 것 같은데요. 수익률표 보시면요. 저희 방송 도중에 언급했었던 종목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저희 방송의 공략주였습니다. 이 종목도 역시나 17%나 넘게 수익을 드렸고요. 파로스 아이바이오 같은 경우는 노란톡방 안에 계신 분들에 한해서만 선물처럼 드린 종목인데 이 종목도 단 2, 3거래일 만에 10% 넘게 수익을 드렸습니다. 이런 종목 오늘도 또 들고 왔잖아요. 오늘장의 원탑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인데 추세 하락은 끝났고, 그리고 이제 이슈만 나오게 된다면 충분히 전고점까지 트라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다,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목표가 등 다양한 전략까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방송 시간 1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QR 찍고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